네, 오늘은 간만에 낮의 남자 김단태가 왔고요. 오늘 오후 3시 40분인데 코스피, 코스닥이 뭐 역대급으로 박살이 났습니다. 지금 다 마이너스 3% 이렇게 하락을 했고,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? 한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.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도 4% 가까이 하락을 했고, 항생지수도 1.4%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하락을 했고, 특히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 국가들이 특히나 더 박살이 난 부분들은 있죠.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이 왜 이렇게 힘든가, 뭐 한 4가지 정도 이유를 뽑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에 박살이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. 보통 이제 한국장이 열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날 새벽에 미국장이 열리잖아요.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이 거의 3% 가까이 하락을 했었고, 그런 부분들이 한국장에 악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는 결국 트럼프 관세 이슈인데, 이게 트럼프가 관세를 4월 2일 날 대폭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, 어떤 국가들까지 확대가 되는지, 그리고 관세율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많은 이견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고,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만 좀 특수한 거긴 한데,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. 공매도가 재개가 되니까 이걸로 인해서 단기 투심이 악화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데, 개인적으로는 아주 이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아시아가 다 같이 박살이 났거든요.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는, 니케이는 오늘 4% 빠졌거든요. 근데 니케이는 공매도랑은 상관이 없잖아요. 약간의 기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, 저는 공매도 재개가 하락에 완전히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이유인데요. 월가 은행들, 특히 골드만삭스 이따가 얘기해 볼 건데, 경기 침체 확률을 높였습니다. 이런 것도 시장에서 악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. 자,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는데, 예를 들어서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4월 2일 관세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할 거다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이거에 대해서 사실 15개만 하느냐, 일부 국가만 하느냐, 모든 국가를 하느냐, 뭐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왈가왈부가 많고, 사실 아마 제가 영상 올리고 나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. 4월 2일이 오기 전까지. 근데 어쨌든 간에 트럼프의 가장 최근 인터뷰 블룸버그에 따르면 모든 국가 대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, 또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수요일 마감을 앞두고 최대 관세에 대해서 20%를 인상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고, 결국에는 관세가 더욱더 광범위하고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게 참 금요일도 그렇고 주말 사이에도 그렇고 많이 반전으로 느껴진 건 뭐냐면, 사실 지난주만 해도 약간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약하게 나갈 것 같은 뉘앙스를 줬거든요. 그래서 장이 조금 오르기도 했는데, 최근 며칠은 완전히 돌변을 했습니다.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트럼프의 팀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든 국가에 대해서 관세 때릴 거니까, 더 높게 할 거니까 빨리 준비해, 이런 얘기를 좀 했나 봐요.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가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그 미국의 호감도가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로 급격하게 좀 호감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. 자주국방 해라, 너희들 뭐 알아서 해라, 이런 뉘앙스로 나오는 것들도 그렇고, 또 관세에 대한 스탠스들도 그렇고, 약간 러시아의 편을 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도 보이면서 미국의 호감도가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,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는 그린란드를 또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덴마크에 요게 더 하락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확률을 원래는 20%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5%로 올렸어요. 자, 골드만삭스가 경기 침체 확률을 왜 올렸냐? 뭐 결론만 얘기하면 관세가 가장 커요.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이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을 15%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상호 관세가 좀 될 거다, 이게 이제 기본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미국한테 관세를 때리는 것만큼 미국도 관세를 결국은 때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원래 골드만삭스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좀 유하게 나갈 거다, 처음에 말만 하지 관세에 대해서 약간 약하게 나갈 거다라는 뉘앙스였는데, 이제 이런 골드만삭스의 생각이 좀 바뀐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자, 그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죠. 관세가 올라가면 당연히 물가도 올라가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고, 그런 상황에서 성장 전망도 낮아지고 있고, 가계와 기업들의 어떤 경기에 대한 신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, 또 최근에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
집권단이라든가 뭐 트럼프라든가 우리가 정책을 해야 되니까 최근에 경기가 좀 약해지는 거, 힘들어지는 거 이런 거 감수할 거야,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높였다라고 골드만삭스에선 밝혔고요. 자, 그래서 35%까지 경기 침체 확률을 높였는데, 사실 지난 2022년 말에 경기 침체 확률이 정말 높았던 시절이 있잖아요. 골드만삭스가 그때 수준까지도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외에도 이제 PC라고 해서 그냥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물가가 요 하늘색 점선이었거든요. 약간 요 흐릿한 점선이었는데, 물가의 어떤 흐름,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흐름을 이제 요런 흐린 점선으로 그렸었는데, 지금 보면 좀 더 진한 남색 점선으로 바뀌었죠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PC 물가도 훨씬 더 높게 올라갈 거다. 그 정도는 3.5% 정도까지 물가가 상승하는 게 거의 2025년, 6년 정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현재 골드만삭스의 생각입니다. 생각이 스태그플레이션스럽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런 와중에 이게 뭐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? 이거 잘 모르겠는데, 어쨌든 트럼프가 3선 가능성, 그러니까 대통령 나 3번도 나올 수 있다라는,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시사를 했어요. 약간 좀 농담이 아니고 나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, 이게 조선 비즈 기사기도 하고 이제 MBC 뉴스가 원래 갖고 온 기사죠. 트럼프는 나는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것을 하길 원한다. 우리는 갈 길이 멀다라고 말하고 있다. 우리 정부는 아직 초기에 있다. 나 할 거 너무 많아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. 그리고 3선 출마에 대해서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. 어떤 얘기도 했냐면, 이제 MBC가, 물론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먼저 한 게 아니라 MBC가 물어본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부통령이 있거든요. JD 벤스라는 부통령이 있는데, 이 사람이 먼저 대통령 대선으로 나오고 이제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출발한 다음에 이제 JD 벤스 당선이 되면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을 내려와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넘겨주는 이제 뭐 그런 시나리오도 있지 않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부정을 하질 않았어. 그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자, 이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수정 헌법과 좀 배치가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떻게 풀릴지, 아니면 뭐 그저 해프닝으로 끝날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자, 그래도 저 기쁜 소식 하나 갖고 오고 싶어서 갖고 와 봤는데,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, 그것도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를 좀 썼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게, 뭐 아시겠지만 모건 스탠리가 항상 한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의 리포트를 써왔었고, 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특히 삼성에 대해서는 좀 맞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맞았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자, 이번에 모건 스탠리가 약간 태세를 좀 전환을 했어. 그래서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골랐습니다. 삼성전자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좀 오늘 그나마 봤던 좀 기쁜 소식이어서 공유를 좀 드리고 싶은데, 자, 어떤 얘기가 있었냐. 삼성전자가 좋은 얘기,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좀 요약을 해보면, 첫 번째는 HBM3E나 HBM4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. 뭐 아직 제대로 지금 삼성전자가 HBM을 제대로 엔비디아한테 못 팔아먹고 있는데, 결국 엔비디아한테 HBM 넘길 거다, 수주할 수 있다, 요런 얘기가 있고요. 이거 뭐 사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떡밥이긴 한데,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고, 또 두 번째는 공매도 금지 해제 수혜주다. 요거 좀 재밌는 포인트긴 한데, 뭐냐면 외국계 헤지펀드들, 그러니까 외국계 펀드들 중에서는 롱숏을 하는 펀드가 되게 많거든요. 그러니까 롱숏을 한다는 건 뭐냐, 어떤 주식들은 상승에 베팅하고 어떤 주식은 하락에 베팅하는 그런 펀드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뭐 2008년도 경제 위기라든지 아니면 2020년도 2월에 있었던 코로나의 급락 시기, 약간 요럴 때 주식을 좀 살릴 수 그러니까 고를 때 덜 위험하거든요. 롱숏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일부는 공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급락장에서도 포트폴리오가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클라이언트들,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의 그런 돈을 맡기는 사람들이 롱숏을 동시에 하는 거를 원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, 그러한 자금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좀 많이 빠져나갔었거든요. 근데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니까 그런 자금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, 그런 외국인 자금들이 유입이 됐을 때 롱을 할 만한 거, 그냥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중에 하나가 만만한 삼성전자라는 거죠. 제일 편하니까, 즉 삼성은 다 아니까. 그래서 좋은 부분이 있고, 또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까지 뭔가 AI 반도체, AI 소프트웨어 광풍의 장이었다가 올해부터는 좀 미국 말고 뭐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주식시장이 좋잖아요. 그런 흐름이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만약에 중국에 투자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, 사실 삼성전자 투자는 되게 좀 뭐랄까, 중국
투자 안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만한 대안이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수급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, 또 그 와중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막 되게 비쌌어, 그럼 삼성전자를 숏을 칠 수도 있겠지만, 삼성전자 숏을 하기에는 지금 삼성전자가 PBR이 1도 안 되거든요. PBR이 1이 안 된다는 건 뭐냐, 삼성전자의 지금 금고에 있는 거, 곳간에 연 거, 오늘 삼성전자가 영업 정지하고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도 지금 주가보다 높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PBR이 이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, 그래서 어쨌든 삼성전자가 극단적 저평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저렴하다. 그런 상황에서 수급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를 좋게 본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 삼성전자 잘 좀 이겨냈으면 좋겠고, 장이 좀 좋아지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